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 유저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남겨볼게요. 지방 화공직 9급 준비하려고 하는 초시생입니다. 커말 2급은 있으나 화공기사 자격증은 없고 토익도 2년 전에 800점을 쳤던 게 다입니다. 한국사, 국어 다 왕초보입니다. 한국사랑 국어는 제가 공부 방법 매일 보낸 거에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서 상큼유자 TV를 들어가시면요. 여기 공무원 전과목, 공부법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나중에 푸시면서 추후에 20문제 뭐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사 풀 때 푸는 스킬 그리고 요거는 독학 교재 제가 추천하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 커리에서 그 독학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여기 잠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공무원 경찰 소방 한국사 공부법 공무원 경찰 소방 국어 공부법 메일에도 있지만 제가 동영상도 촬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추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국어는 수능 3등급 수준입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시작하는 시기가 어중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뭘 잘 모르는 초시생 제 계획은 참고로 이 수험생분께서는 저에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메일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 공부법을 다시 제가 파일을 첨부했었는데 그걸 다시 보고서 다시 또 두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1차 화공기사 5점짜리 자격증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1점을 취득할 목표입니다. 예, 이제 처음 준비하시면 자격증 따실 거는 준비하셔가지고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3월 국가직 9급을 일단 쳐보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시험을 쳐봐야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쵸 현장 분위기도 파악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도 해보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뭐 알아보는 차원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지방직 9급을 기준 잡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직을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이 중요한 만큼 1차 기사, 산업기사 최종 합격자가 6월 26일에 발표돼요. 사실상 올해는 제 머리로는 준비기간도 너무나 짧고 가산점도 포함 못 시키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험 때까지 집중해서 저는 성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네요. 제 고민은 지금부터 공부 목표를 내년 국가직과 직원이 9급으로 잡고 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요즘에는 워낙 선생님들이 컨텐츠가 잘 나와 있어요. 교재도 점점 발전되고 프리패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강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합격은 1년이면 이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공무원 단기 합격 같은 경우는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 기반이 있던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초이신 분들도 1년 안에 합격이 가능한 게 일단은 커리가 너무 좋아졌고요. 각 과목별로. 그리고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출도 이미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전공 과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주요 과목들은 기출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프리패스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강의를 빠르게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뭐 084 클래스처럼 강제 자습방이나 또는 관리원 도서실 같은 데서도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저희 프라이빗 클래스처럼 영어 과외나 영어 전문 학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독학거리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이 뽑기 때문에 1년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타이트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단기 합격자인데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자, 올해 거는 자격증 준비 기간 및 시험 동향 파악으로 경험해보는 걸로 계획 잡아도 될까요? 올해도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는 6월이 시험이면요. 모든 과목을 기출을 한 번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까지 딱 보고 가는 거죠. 보통 준비 기간은 1년 잡던데, 그쵸? 1년 잡죠. 혹시 내년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치기 전에 지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거는 제가 체력 관리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드릴 거예요. 보통 평일날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보면서, 물론 독서대 가지고 공부도 하겠지만, 그래서 평일날은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세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나 관련된 운동들, 그리고 스트레칭 검색해가지고 간단히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대신에 주말에는 집 근처 뭐 공원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어디 약간 좀 걸을만한 데 있으면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간단히 걸어주세요. 제가 운동을 좀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저는 이제 편입을 준비했었거든요. 대학 편입을요. 제가 대학 편입을 준비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시행착오를 한 게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만 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잘 못해가지고 여름에 제대로 지쳐가지고 슬럼프를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했을 때 제 수험생분들에게 저같이 시행착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운동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그 이후에 다행히도 제 수험생분들은 안 지치더라고요. 08스 클래스에서도 여성분들 중에서 처음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요. 체력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막판에 좀 아파가지고 시간을 좀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장기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운동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또 몇 년 전에 피트 1년 학원에서 공부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피트도 많이 어렵잖아요. 또 피트 준비하시는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런 공부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은, 어, 앞으로 공부하면서 문제점을 체크하시고 보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실패의 발판으로 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행이네요. 자, 학원 생활이 안 맞다. 그러면 독서실 신청하거나 인강 신청하거나 독학 계획 중이고, 아침형이 아니라 올빼미형 새벽에 공부가 가장 잘 돼. 새벽에 공부가 가장 잘 되시군요. 대신에 우리가 시험이 만약에 10시에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10시에 최대한 머리가 잘 돌아가게끔 시간을 그때 좀 잘 맞추셔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요. 집에서는 절대로 공부 안 되는 것. 집에 오는 순간 기절. 네, 그러면은 독서실에다 이제 뭐 도서관이나 최대한 늦게까지 독서실, 도서관.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강제자습방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공부하면은 하루에 성공 시간은 한 11시에서 12시에 잡히기 때문에 어,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론 인강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 이론 인강을 정리하기보다는요, 이론은 워낙 양이 많고, 우리 수험생들이 초시생이라서 이론을 이해, 암기, 복습은 쉽지가 않아요.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본인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 과목 위주로 집중하게끔 이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5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가지 과목이 밀리고, 나중에 추후에 시험에 갔을 때, 그 밀린 과목의 점수가 안 돼서 떨어져요. 대신에 공무원은 좀 다른 게 이론 뒤에 기출이 워낙 많고요.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선생님들이 입이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국어 마무리 강의, 한국사 뭐 판서 노트나 필기 노트, 그리고 뭐 행정학은 학교 노트, 그리고 사회는 압축 강의, 행정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무리 강의가 없으면 기본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즉 기출도 이미 잘 나와 있고 마무리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은 그냥 인강을 보시고요. 필기를 해주시고 완강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정리까지 하면 못 나가요. 자, 복습 암기는 안 하고 정리에 너무 집착. 복습 시간은 너무 안 가짐. 근데 참고로 수험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뭐 기본서 복습한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설령 복습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요. 강사님들은 저점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서에다 많은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나중에 기출 과정에서 회독을 하면서 아는 것은 다 삭제를 할 거예요. 그 삭제 작업을 통해서 점점 해독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특히 공모에서는 복습이라는 거는 어떤 전날에 배웠던 부분을 공부해서 그거를 다시 복습하고 진도 나가잖아요. 그럼 진도 나가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다 진도 나가세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기출해서 복습을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서는 굳이 복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론서를 만약 복습을 하면은 무려 5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져요. 막판에 체력의 한계를 가진, 그쵸? 그래서 체력 준비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평일날은 간단히 집에서 스트레칭, 그리고 주말에는 간단하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진짜 공부하고 싶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은 지금 공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가 전과목 공부 방법을 매일 보낸 거를 확인하시고 다시 보여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파일 어젯밤에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피트 공부할 때 왜 잘 못하는지 다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객관식 시험이면은 비슷할 거예요. 자, 쓸데없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지쳐 중요한 걸 놓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출 삭제 작업할 때도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보지 않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해독이 빨라져요. 근데 선생님 이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지웠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영어 추천해주신 강좌들이 커넥팅 인강이던데, 커넥팅 인강은 아니고요. 제 독학커리가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교차 서방영어 독학커리 보시면 되고요. 경서실 영단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중 교재예요. 천의문도 이것도 그냥 독학으로 하는 교재고요. 중앙영문법 사칙표제도 독학, 자유스토리도 독학. 패스시제 영문법 5는 이 교재는 3,800자리 충분히 잡으시면은 독학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독학. 그리고 연도브이치도 독학. 그래서 다 독학이에요. 제 커리는요. 6개월 과정이죠. 공무원은. 공무원 과정을 1년 과정 6개월 줄여놨습니다. 제일 좋은 교재들만 선별했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제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도 너무 부담스러워 고민이 됩니다. 컨텐츠 인강은 아니고요. 근데 참고로 프리패스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 예전에 올린 게 있는데 잠시만요. 공무원 프리패스에 가나요? 여기 있네요. 공무원 프리패스에 관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 동영상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프리패스를 정할 때 여러 학원들의 프리패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맞는 강사의 프리패스를 신청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거 프리패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관리해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일단은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난 강사가 중요하지 하고 프리패스를 자신에게 맞는 강사의 프리패스를 끊는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덜 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비용적인 면을 생각해서 그 프리패스를 안 끊고 자신과 잘 맞는 강사의 프리패스를 안 끊고 일부러 그냥 싼 프리패스를 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목이 5과목이다 보니까 5과목을 다 만족시키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듣고 있는 강사가 다른 유명 강사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마 하면서 더 비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패스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싸긴 하죠. 대신에 프리패스를 투자라 생각하고 끊으시고요. 그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사분들 도움을 받을 거는 받으셔가지고 수험 기간을 줄이셔서 빨리 합격하세요. 그게 결국 이득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프리패스를 안 끊고 자신과 안 맞는 강사의 프리패스 끊었어요. 근데 추후에 뒤에서 바꾼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시행착오로 해서 수험 계획이 늘어나면 돈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패스가 여러분들이 지금 5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는 도움을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강사님들의 믿어야 할 부분과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강사님들의 말을 믿어야 할 부분은 강사님들 수업 시간에 이거는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그 강사님들 전문가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강사님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강사님들도 어쨌든 이제
상승이라는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OT 강의를 보면은 커리를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또 다른 과목 다 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독학 커리는 어, 그냥 독학 커리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EBS, 로저리, 그래머 홀릭도 마찬가지로 무료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조언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법 그 메일에서도 자세하게 지금 전과목 공부 방법과 계획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열공하세요.